네, 안녕하세요. 지금 3시 58분이고요. 4시 되면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보희님 반갑습니다. 예, 분하미님도 반갑습니다. 다들 뭐 오랜만이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봄 건강하십시오. 예, 노명수님도 반갑습니다. 음, 네, 4시 됐네요. 진행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태환 부장입니다. 오랜만에 뵙습니다. 일단은 이제 글로벌 시장의 움직임을 먼저 볼게요. 지금 보면은 이제 S&P 500이 지금 이제 이게 이제 고점이었고 고점에서 조정을 한 달 반 조정받고 다시 이제 상승하려고 했던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때까지가 이제 11월 달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그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달 반 주가가 강했다가 이제 1월 달에 이제 취임식 앞두고 이제 조정을 받았다가 취임이 끝나고 다시 이제 주가가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였는데 그 찰나 사이에 이제 큰 사건이라고 할 수 있죠. 그 이제 그 중국의 AI 딥시크 이슈가 나와서 이제 주가가 조정을 받는 모습인 거예요. 그게 이제 S&P 500의 모양이고요. 주봉을 보면은 음, 이제 이 매도 신호가 나온 와중에 이제 그런 악재가 나와서 그렇다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제가 매번 말씀드린 거는 이 이제 주봉에서 이렇게 매수와 매도 신호가 자주 발생하면은 이제 변곡점이 나오는 현상이 이런 현상이라고 있잖아요. 이제 보통은 이제 큰 사이클대로 이제 움직이는데 뭐 다시 예시기 들으면은 이제 보통은 잠깐만요 이게 잠깐만요 이게 작동이 안 하네. 잠깐만요. 아, 예, 되네요. 이제 보통 사이클이 이제 요런 사이클이 이제 주기적으로 이제 크기가 이제 비슷하게 이제 움직이는 게 정상적인 사이클인데 이게 이제 요런 모양을 나타내는 거죠. 요런 모양인데 이렇게 이제 되게 좁게 이제 자주 나오면은 요런 현상은 이제 변곡점이 이제 임박했다는 얘기이고, 이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오랜 기간, 거의 언제? 1년, 1년? 1년 정도? 뭐, 짧게 보면 요거는 1년이고, 여기까지 보면은 거의 1년 4개월, 5개월 정도, 옆으로 횡보했잖아요. 뭐, 차트는 물론 이제 신고가를 계속 갱신을 했었고, MACD 신호는 이제 자주 발생했었고요. 지금도 어떻게 보면은 대략적으로 뭐 한 9개월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더 옆으로 기고 주가는 더 상승할 수도 있죠. 뭐 우리가 꼭지를 맞추기는 사실은 어려워요. 꼭지를 맞춘다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제 저점을
저점을 예상하는 거는 좀 쉬운 편이에요. 좀 쉽다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꼭지를 맞추기는 어려워요. 그 이유는 이 꼭지는 우리가 악재가 그러니까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니까 예상하지 못했던 악재가 나오니까 그걸로 꼭지를 만들고 주가가 빠지니까 이 악재를 예상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꼭지를 맞추기는 어렵다라고 보시면 되는 반면에 이제 주가가 빠지면은 이제 대기 자금이 있어서 대기 자금이 있고 그리고 악재의 원인이 해결이 되면은 주가가 올라가는 경향이 많거든요. 왜냐면 이제 싸다라고 인식하는 사람들이 계속 주식을 사겠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점을 맞추기는 되게 쉬운 편이에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런데 이제 어찌됐건 고점은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신고가를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꼭지가 어딘지는 몰라요. 근데 이게 악재가 나와면은 약간 이제 의심을 할 수 있는 문제가 될 수 있죠. 근데 이제 이번에 이 딥시크가 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악재가 될 수 있느냐? 가능성은 있는데 뭐 정확한 게 모르죠. 뭐 이건 시간이 지나봐야 되는데 요건 이제 딥시크에 대해서는 이따가 드릴게요. 어찌됐건 결론은 결론은 이제 이 문제가 이게 때문에 언제든지 악재가 나오면은 하락 조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요건 이제 조심하자라고 제가 이제 한 두 달째 얘기를 드리는 거고 뭐 분위기는 아직은 이제 계속 조금씩 올라가는 흐름이 나오는 거죠. 흐름이 나오는 거고 이건 이제 S&P 기준이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S&P만 보지 않고 만약에 이제 나스닥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보면은 잠깐만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이제 나스닥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음,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이제 일봉은 어 이제 매수 신호가 나와서 올라가려고 하는 그 찰나에 이제 딥싱크 악재가 나와서 이제 바로 매도 신호가 나왔죠. 매도 신호가 나왔고 주봉으로 보면은 매도 신호가 나온 상태에서 딥스크 스토리가 나왔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지 이거는 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를 보면은 음, 지금 요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모양이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게 평균적으로 우리가 이제 MACD에서 사이클이 요렇게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정상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꼭지를 찍고 저점을 찍는 게 이게 평균적으로 57일, 주봉 기준으로 57이고 상승은 67일이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57일 평균이지만은 더 하락을 하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게 100일 조정을 받았어요. 그러면 이제 평균 57일에 비해서는 거의 두 배 정도 조정을 받았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제 골이 깊었기 때문에 산도 높을 수 있다는 거고 이게 첫 번째 예상이고요. 두 번째는 반등을 조금 주고 추가적으로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그만큼 100일까지 조정을 받았다는 얘기는 이게 약하다는 얘기거든요. 약하다는 얘기고 약하기 때문에 반등은 약하고 다시 추가 하락을 할 가능성이 이제 두 번째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저번 주 설 전에는 이게 매수 신호가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오랫동안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골이 깊어서 산이 높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제가 이제 이걸 1번을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딥시크 이슈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매도 신호가 다시 발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요게 나오는 거죠. 2번. 2번이 예상이 되는 걸로 갑자기 1에서 2로 바뀌는 모양이 나와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번에 가까워지는 모양이 나와서 이게 조금 더 조정이 좀 더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이게 더 빠질 가능성이. 그러면 이제 상당히 좀 안 좋은 쪽으로 흘러가는 거고, 그러면 이제 반도체에 영향이 많은 나라가 한국의 코스피이고, 그리고 대만이고, 뭐 조금 더 하면 이제 일본이 포함되는 거잖아요. 일본은 사실은 큰 의미는 없고, 한국하고
대만이 이제 조금 부정적으로 보이는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대만을 먼저 볼까요? 대만을 이게 일본은 뭐 옆으로 계속 기는 모습이고 주봉을 보면은 지금 매도가 다른 어느 거보다 더 오랫동안 지금 지속되고 있거든요. 이게 매도가 지금 주봉상으로 지속되고 있고 이게 어, 매수 신호가 나올 것 같은 모양에서 매수가 못 나고 다시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주가는 옆으로 기었죠. 이게 이제 TSMC의 영향이 컸던 거죠. 그래서 이제 옆으로 기어는 모습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아래쪽으로 갈 수 있는 그림이 예상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딥싱크의 영향을 받아서 조금 더 아래쪽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대만이 조금 하락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렇게 예상이 된다면은 한국도 한국도 조금 안 좋은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이제 한국을 지수를 보면은 제가 이제 한국 지수를 되게 좋게 보는 입장이었거든요. 되게 좋게 보는 입장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이 주봉 기준으로 MACD 신호가 오랜 기간 동안 조정을 받았다가 매수 신호가 나왔고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강력하게 올라가는 게 하이닉스가 올라갔고 그리고 이제 반도체의 소부장들이 나름 저점에서 한 4, 50%씩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한 달 사이에 요 한 달 사이에 반도체들이 꽤 많은 반등을 줘서 한국은 역시 반도체 중심이기 때문에 상당히 강한 모습이 나올 거라고 예상을 했었죠.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필라델피아 반도체, 나스닥, 대만, 한국이 이제 오랜 기간 조정을 받아서 이제 매수 신호가 전환이 됐고 한국이 먼저 매수 신호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이 좀 좋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그거를 바탕으로 줬던 이유는 작년 8월 달부터 한국 지수가 글로벌리 다른 나라에 비해서 너무 엄격하게 약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이제 조금 불안한 거죠. 왜냐하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빠졌기 때문에 그리고 대만도 여전히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제 한국이 이제 중요한 건데 여기서 이제 한국이 어, 이게 이제 이 매수가 다시 이렇게 매도로 전환이 될 수도 있느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박스권을 형성하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전개가 될 거냐 하면은 저는 이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깊이 하락하는 것보다는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 올라가는 모습. 그래서 이제 이 모습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올라가든지 아니면 빠져서 이렇게 조정을 받든지 그리고 약간 올라가는 모양. 그럼 먼저 올라가면 이제 하반기에서는 떨어지는 모양. 이런 모양이 이제 예상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가장 큰 이유는 어, 작년에 너무 한국이 안 좋았던 게 어, 한국만 약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는 그래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조금 강한 모습을 보여줄 거라는 게 생각인 거죠. 그래서 이제 좋게 생각을 하는 거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은 그냥 이런 모습, 막 크게 이렇게 이제 강한 모습으로 올라가기는 좀 어렵고, 이런 모습으로 이제 박스권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모습이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 이런 시장이 이렇게만 움직인다면은 결국은 이게 이제 연속성을 갖기가 되게 어려운 모양이거든요. 연속성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올라가는 종목들이 연속성이 되게 커지고 높아지는데 이런 모양이 나오면은 연속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요. 연속성이 낮아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아주 소수는 연속성이 좋아지겠죠. 극소수, 극소수는 연속성이 어,
좋아질 수 있다. 그래서 극소수에 해당되는 종목을 찾으면은 올해 수익이 상당히 수익이 되게 좋아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되게 어려운 거죠. 극소수의 연속성을 가질 종목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시장이 좋으면은 많은 기업들이 잘 올라가기 때문에 대부분의 연속성을 형성하는데, 이렇게 시장이 크게 올랐다 빠졌다 반복이 되면은 연속성을 갖는 기업들이 적어진다는 얘기고, 그러나 극소수의 기업들은 영속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찾는 게 올해 수익을 좋게 만드느냐의 큰 기로에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종목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뭐 시장에 대해서는 이게 다 말씀드린 거예요. 시장에 대해서는 다 말씀드렸고, 결론은 이제 요런 모양이 나올 거라고 하면은, 요런 모양이 나올 거라 생각하면은 결국은 연속성은 떨어질 거고, 극소수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이제 결국 관건이라는 얘기고,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시장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렸고, 혹시 궁금한 게 있으면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릴 거는 이제 해외 기업 및 투자 아이디어예요. 해외 기업 및 투자 아이디어인데, 지금 이제 제가 올려놓긴 했어요. 뭐, 트럼프 2.0 시대에 대한 이제 여러 뭐 글들이 많아서, 그거는 이제 많이들 보셨을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 그 와중에 이제 트럼프가 취임을 한 다음에 가장 첫 번째 이제 휘날레를 올렸던 게 이제 스타게이트를 한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금액이 사실은 되게 서프라이즈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입장에서는 서프라이즈 않았죠. 왜냐하면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원체 이제 그 AI에 대한 AI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돈을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다 미리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충격으로 와닿지는 않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스타게이트는 그냥 고만고만했던 반면에 진짜 이제 시장에 충격을 줬던 건 이제 딥시크가 이제 충격을 준 거죠. 이게 이제 결국은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스타게트는 이 금액은 절대적으로 되게 금액은 절대적으로 컸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에 주는 충격은 작았던 반면에 이 딥시크는 금액은 되게 작았는데 시장에 준 충격은 되게 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컸었냐면은 우리가 이제 통상 AI가 가졌던 개념이 뭐였냐면은 이 그 엔비디아의 GPU가 엄청 비싸잖아요. 몇 천만씩 하는 거를 그거를 비싸다는 걸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빅테크 업체들이 빅테크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뭐 테슬라하고 뭐 아마존 그리고 구글 뭐 메타 이런 기업들이 뭐 돈이 가장 많은 기업들의 대표적인 기업들인데 누가 투자를 했는데 불구하고 만약에 투자를 안 하게 되면은 뭐 여기에 이제 챗 GPT 오픈 AI도 되겠죠. 거기도 이제 오픈도 들어가겠는데 하여튼 이런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지면은 이제 미래가 불투명해진다라는 거를 다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 가격이 비쌌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늘린 거였잖아요. 그게 이제 근 한 2년 이상인가요? 2년 정도 어, 어쩔 수 없이 투자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것도 엄청나게 많은 돈을. 그래서 이제 사실은 한국의 네이버나 카카오나 그냥 이제 우리가 인터넷 시대가 열렸을 때 우리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투자를 하는 거는 적당한 돈으로 할 수 있었는데 AI에 관련된 GPU를 사가지고 투자한다는 건 아예 꿈을 못 꿨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네들끼리의 돈 전쟁이었거든요. 돈, 투자 전쟁이에요. 투자, 돈.
돈 싸움이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딥시크가 나타나서 이거 아니다. 그러니까 아주 적은 금액으로도 물론 이제 뭐 자세하게 따지면은 뭐 기존에 투자했던 금액하고 기존에 뭐 쏟아부은 돈들은 제외되고 뭐 그냥 V3인가요? V1을 개발하기 위해서 순수하게 들어간 돈만 얘기했기 때문에 한 80억 정도만 투자했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지만은 사실 그 내면은 더 돈이 들었겠죠. 그러나 어, 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하고 투자자들이 우리가 기존에 가졌던 AI에 대한 개념이 완전히 박살나 버렸어요. 박살나 버렸어요. 그 이제 그 다음에 뭐 얘네들이 투자 금액을 그대로 집행한다고 했지만은 그거는 언론상에서 얘기를 한 거고 분명히 이 GPU에 대한 투자 금액을 줄일 겁니다. 그것도 많이 줄일 거예요. 그러면은 제가 보기에는 엔비디아의 이때까지 가졌던 그 위상이 저는 완전히 깨졌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음, 이거는 엄청난 충격인 거고 이제 엔비디아는 이제는 다시 신고가를 갱신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신고가 갱신 어렵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대신 얘네들은 이제는 투자 금액을 줄이기 때문에 이익 개선은 많이 되겠죠. 이익 개선은 많이 될 수 있어서 얘네들은 수익을 뭐 긍정적으로 볼 수 있어요. 이제 문제는 엔비디아가 기슨하고 거기에 딸려 있는 밸류 체인, 그러니까 이제 밸류 체인에 있는 업체들이 이제 약간이 아니죠. 많이 이제 떨어지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제가 보기엔 상당히 이제 큰 문제를 투자자한테 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통상 우리가 이제 시장이 그러니까 어떤 나라의 주식이 좋은 시장은 통상은 이래요. 그러니까 한 해가 주가가 올라가면은 다음 한 해는 빠지고 그리고 다음 한 해가 주가가 그 다음에 주가가 빠지면은 그 다음 해는 올라가는 이게 퐁당퐁당이 이제 계속 반복되는 모습이고요. 통상 이게 이제 반복되는 게 통상적인 내용이고 그게 통상적이지 않은 경우는 2년 정도 좋은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좋을 때 2년 좋으면은 보통 2년이 좋아지면은 그 다음에 나빠지고 뭐 이게 이제 가끔씩 나오는 현상이고요. 보통 3년이 좋아지는 경우는 되게 드물어요. 그런데 미국은 3년이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올해는 올해까지 좋아지면 이제 4년 차 좋아지는 거라서 이럴 때는 거의 없었어요. 거의 3년 차 좋아진 것도 거의 없었는데 왜 미국이 3년 동안 좋았냐면은 두 가지 이유거든요. 하나는 이제 돈의 힘, 돈이 코로나 때문에 돈을 유동성을 많이 풀었기 때문에 돈의 힘으로 간 거하고 그다음에 AI의 힘으로 간 거거든요. 그것 때문에 요 3년 동안 되게 강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돈의 힘도 살짝 이제 찌그러들고 있는 와중에 AI마저도 확 찌그러진 모습이 나와서 제가 보기에는 미국은 올해는 조종을 받는다. 근데 그 조종폭이 어떨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은 3년 동안 강했던 모습은 아니지 않겠느냐라고 작년부터 저는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근데 어찌됐건 이제 악재가 하나 터져야 되는데 그 악재가 언제 터질지 내용이 어떤 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어찌됐건 딥시크가 이 AI에 기스를 주는 엄청난 악재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어, 하여튼 그 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지금 딥시크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많은 내용을 알고 있을 텐데 제가 봐드린 이 딥시크에 대한 충격은 되게 컸어요. 왜냐하면 거의 2년 동안 AI는 서로 어, 그러니까 서로 경쟁 때문에 투자를 많이 한 게 되게 많았었거든요. 내가 투자를 안 하면은 남한테 진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투자를 어쩔 수 없이 많이 투자했던 걸 2년 동안 끌고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딥시크의 쇼크는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할 걸로 봐서 엔비디아 AI 밸류에 있는 업체들은 안 좋아질 걸로 보고 단 이제 소프트웨어는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은 거죠. 소프트웨어 쪽은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으나 상식적으로 소프트웨어 쪽은 상당히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진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한국이에요, 한국.
이제 그 글로벌 이제 해외 기업에 대한 투자에는 제가 이걸로 다 말씀드렸고요. 이제 국내 기업인데요. 이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 나라별 주가를 보면은 이렇게 올라가면은 빠지고 또 빠지면은 또 올라가고 이게 이제 1년 단위로 이렇게 반복되는 경우가 있어요. 어, 그런데 이제 한국은 작년에 많이 빠졌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국은 올해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올라간다라고 이제 작년 말부터 생각했었을 때 첫 번째 올라갈 게 시가총액 큰 게 당연히 반도체이기 때문에 반도체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어요. 그런데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코스닥이 더 강할 거라고 봤기 때문에 코스닥에 더 강한 게 바이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2차 전지. 여기는 이제 소부장도 들어가는 거죠, 소부장.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가 되게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고 봤거든요. 왜냐면 바이오는 이제 금리 이제 인하 시기에 수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2차 전지도 결국은 금리 인하의 수혜를 받기 때문에 요 세 가지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볼 거라고 봤는데 반도체가 갑자기 이제 딥시크 얘기가 나오면서 이게 나오면서 갑자기 이제 얘가 약간 불투명해졌어요. 그리고 2차 전지도 결국은 이것도 불투명해지는 금리도 사실 덜 내릴 걸로 보잖아요. 왜냐하면 이제 트럼프의 관세 전쟁이 결국은 인플레이션을 유발시키는 요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요 두 개가 이 금리 부분이 되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이 금리 부분이. 그래서 바이오도 사실은 생각이 좀 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얘기하면은 반도체는 딥시크 때문에 이게 되게 헷갈리는 거고, 이 금리는, 트럼프가 당선이 돼서, 관세 전쟁을 하니까 금리가 생각보다 낮춰지는 게 덜하기 때문에 이 바이오도 불확실하고 2차 전지도 트럼프가 반대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불안한 거죠. 그러면은 결론은 시장이 안 좋다로 가야 되는 거잖아요. 결론은 시장이 안 좋은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작년에 벌써 많이 빠졌기 때문에 올해는 좋은 쪽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면은 어떤 게 올라가야 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생겼어요. 뭐냐면은 밸류업이에요. 밸류. 밸류업의 가장 시가총액 큰 게 은행주, 보험주. 여기에 관심을 둬야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이제 어찌됐건 작년 12월 3일 날 이제 계엄이 나왔고 이제 결국은 탄핵 지금 현재에서 고려 중이고 탄핵이 이제 만약에 확정이 되면은 다시 대선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작년에 내내 주식시장에 눌렀던 게 금투세였잖아요. 금융투자 금투세. 금투세 이슈였고, 그리고 금투세 이슈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되게 약했어요. 주가가 약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는 거, 이제, 물론 이제 여기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음, 작년 재작년이죠. 재작년 말, 작년 상반기에 상당히 이슈가 됐었죠. 왜냐하면 윤석열 정권에서 대통령이 이제 밸류업을 해서 주가를 올리겠다라고 이제 계속 펌프업을 했기 때문에 밸류업 프로그램이 진행이 된 와중에 이제 이런 게 이슈가 돼서 무슨 얘기냐면은 결국은 이게 소액 주주 그리고 배당 과세 이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한국이 주가가 저평가됐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고 그거에 이제 보답을 하니까 정치인들이 여기에 관심이 높아진 거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금 1월 중반부터 이제 3법 개정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3법 개정을 하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찌됐건 탄핵이 되고 대선이 되면서 음, 이제 정책도 나오고 그리고 대선 토론도 하고 여론몰이도 하면서 이게 상당히 많이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요거 요거.
그래서 이 밸류업과 3법 개정이 상당히 많이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요거를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이 밸류업 프로그램을 한 거는 일본이 아베 총리 때 오래전부터 했었잖아요. 아베노믹스라고 해가지고 거의 한 4년 전, 5년 전에 진행을 해가지고 현재까지 일본 증시가 좋았던 이유는 이 아베노믹스고 결국은 밸류업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밸류업이 되면은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뭐 잃어버린 뭐 20년 뭐 그랬었잖아요. 그만큼 이제 부동산도 안 좋고 주가도 안 좋았는데 한 5년 동안 좋았던 이유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외국인들이 일본의 밸류업을 봐왔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진행하는 건 중국에서 지금 밸류업을 하고 있거든요. 중국에서 밸류업을 하고 있고 한국에서 밸류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진정한 밸류업은 아니었죠. 왜냐하면 삼법 개정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결국은 삼법 개정이 돼서 밸류업이 되면은 외국인들이 이런 것들을 일본에서 밸류업 한 걸 알기 때문에 한국에 투자를 많이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일본 입장에서는 4년, 5년 동안 올랐기 때문에 만약에 만약에 대선에서 대선에서 밸류업이나 3법 개정이 계속 이슈화가 되면은 주가는 여기에 관련된 기업들이 많이 오를 거예요. 그러면 이제 밸류업에 가장 관련된 게 은행주, 보험주, 그리고 금융주, 그리고 자산 저평가주 이런 것들이 올라갈 텐데 일단 1순위는 은행하고 보험, 뭐 증권도 여기 들어가겠죠. 여기 이제 이런 것들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이 된다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은행주, 보험주, 증권주를 봐야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첫 번째 얘기인 거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인 거고 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거는 계엄, 탄핵, 그리고 경기가 계속 안 좋잖아요. 경기가 지금 안 좋아서, 사실 1층에 있는 상가들이 많이 비어 있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리고 체감되는 경기가 너무 안 좋아서, 분명히 누가 대통령이 되든, 아마도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많이 노력할 거예요. 뭐 물론 이제 뭐 저출산도 뭐 해결하려고 노력을 할 테고 하여튼 이런 것들은 저출산 문제는 뭐 사실 쉽사리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내수 경기도 쉽게 해결되는 건 아니죠. 그러나 내수 경기를 살리기 위한 노력을 상당히 할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요 밸류업에 해당되는 요 기업들 그리고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려고 할 때 요거에서 수혜를 받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는 게 투자 아이디어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어 요거를 먼저 말씀드리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조선업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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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4분기 실적을 이제 계속 발표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체크를 하면은 생각보다 서프라이즈하게 나오는 게 조선이 많아요. 조선이. 어, 사실은 그렇죠. 왜냐면 이제 뭐 철강 가격이 많이 떨어졌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약간 이제 섞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진이 낮은 거하고 마진이 높은 거하고 이제 약간씩 이동하는 과정 속에 일부 이제 마진 높은 게 좀 포함이 된 요거하고 요 두 가지 요인이 가장 큰서 조선업의 실적이 좀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별로 아직은 좋게 보지는 않아요. 그러나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지만은 시장에서는 조선업을 되게 좋게 보고 있어서 지금 주가가 잘 가잖아요. 그러면은 어쩔 수 없이 조선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이제 조금씩 높아지면은 실적 개선되는 모습은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철강 가격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아요. 왜냐면 이제 경기가 여전히 이제 글로벌 경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철강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는 거는 조선한테는 되게 긍정적인 얘기고 마진이 좋게 받았던 수주 받았던 것들이 이쪽으로 가는 거는 좋은 얘기다. 이것까지 이제 긍정적인 얘기고 부정적인 거는 중국의
강력한 경쟁사가 너무 많다. 이게 너무 많다. 이게 이제 이게 이제 가장 큰 문제죠.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조선업이 주가가 뻗어간다라고는 얘기 못 하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가면은 분명히 떨어질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떨어질 때는 좀 관심을 둘 만한데 지금은 여기에 있기 때문에 지금은 관심을 두지 말고 좀 조정을 받으면은 요때 가서 좀 관심을 두자라는 의미에서 조선주들을 제가 이제 자료들을 업데이트해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주에 대한 얘기가 많아요. 뭐 생각보다 실적들이 좋게 잘 나왔더라고요. 네, 그 얘기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보면은 이제 어 이제 미국 칩 액트나 이제 방위 그 항공모함이나 아니면 이제 뭐라 그러죠? 전투함에 대해서 이제 만드는 업체들이 없어서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거라고 하는데 뭐 그것도 일리는 있는데 분명히 좋은 마진은 주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 미국에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크게 돈이 되는 부분은 아니고 뭐 어찌됐건 아직은 이제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거니까 이 부분도 좀 생각은 해보시라는 의미에서 올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개별 기업, 네 번째죠. 네 번째 개별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네 번째 개별 기업은 별 내용은 없었어요. 뭐 태성 뭐 이건 중소형 기업들 많이 올랐던 기업이고 LNC 바이오도 뭐 제가 예전에 관심이 있던 기업인데 이제서 4년 전, 5년 전에 뭐 중국 메가 뭐 이렇게 뭐 메가담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허가 받아서 판매할 거라고 했는데 4년 지나서 이제 허가를 받았네요. 그만큼 이제 해외 진출, 특히 중국에 진출하기는 되게 어려운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현대건설, 두산에너비티 얘기 나왔는데 요것도 뭐 참고해 보실 만하다. 뭐 사실 원전도 별로 이제 한국 업체들이 먹을 건 별로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어찌됐건 시장에서는 반응을 하니까 제가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적었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이번 주 개별 기업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PB랩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PB랩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이제 주식을 어 제가 이제 그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그 뭐죠? 실리콘2였잖아요. 실리콘2를 오늘 다 정리했어요. 오늘 다 정리했어요. 이제 사실 실리콘2가 어 여전히 실적은 계속 개선이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실적이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제 걱정이 뭐냐면은 이제 지금 이제 주가의 흐름을 보면은 이게 요 기간이 이제 2024년이고요. 이제 25년으로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상반기까지는 이게 실적이 좋은 기업이 올라갔어요.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주가가 올랐죠. 뭐 화장품, 뭐 전력기기, 그리고 방산, 뭐 이런 기업들이 올라갔고, 하반기에 가서는 기대감 있는 것들이 올라갔어요. 뭐 바이오, 조선, 음, 잡다한, 잡주들 이런 것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올라갔는데 실적이 올라간 주식이 저는 이제 6개월 정도 6개월 정도 쉬었잖아요. 쉬었으니까 25년 상반기에는 이제 주가가 좀 올라갈 수 있는 시점이 됐다고 봤어요. 그래서 실적이 좋은 기업들이 이제 6개월 쉬었으니까 25년 들어와서 좋은 퍼포먼스를 보여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보통 이제 실적이 좋았던 기업들의 핵심이 뭐였냐면은 미국 중심의 수출이었었어요. 미국향 수출. 이게 이제 실적 좋은 기업들의 특징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트럼프가 관세를 한다고 하니 이게 조금 6개월 정도 뒤로 미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6개월을 또 기다려야 된다면은 제가 보기에는 요때 좋았던 기업들은 좀 주식 비중을 줄여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실리콘투를 주식을 팔았고 대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밸류업에 관련된
그러니까 이제 밸류업 한국의 이제 밸류업들은 어, 트럼프 미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KB금융하고 코나이를 샀고요. 그리고 이제 휴메딕스는 이제 브라질항이기 때문에 미국하고는 관련이 없다고 생각해서 오늘 실리콘투를 비중이 이제 실리콘투 비중이 35%였거든요. 근데 이거를 다 줄이고 휴메딕스, KB금융, 코나이를 샀고 현금이 이제 10%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 10%를 갖고 제 생각에는 KB금융이나 아니면 코나이나 요걸로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코나이하고 KB금융, 코나이는 이제 한국의 내수 경기가 상당히 안 좋아서 이걸 부양시킬 때 받는 수혜주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약간의 이제 대선에 좀 관련된 대선과 관련돼 있고 대선이 끝나고도 이제 내수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할 때 코나이가 수혜를 받지 않겠느냐라고 보고 있는 거고 KB금융은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이 있어서 이제 두 개를 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래서 이제 갖고 있는 현금 10%는 이제 어, 좀 종목도 시장이 좀 조정받거나 종목들이 좀 조정받을 때 요 코나이, KB금융, 휴메딕스 그리고 하이브까지 요 네 개의 분산해서 좀 더 살 생각을 갖고 있다라는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제가 다 말씀드렸는데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예, 혹시 질문 없으세요? 네, 뭐,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